소인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사옵니다. 그것만은 하늘이 아시옵니다. 누명을 쓰고 눈밭에 쓰러진 여인이 두 손에 쥔 것은 작은 나무 패 하나뿐이었습니다. 도둑 며느리라는 소문이 마을을 삼키고 주막에서도 쫓겨나고 믿었던 노파마저 등을 돌린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무릎을 꿇은 채 관아 마당 한가운데 섰습니다. 맞은편에는 자신을 내쫓은 시어머니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과연 나무 패 하나로 뒤집힌 진실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순덕은 이 싸움에서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6070 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 마을에 순덕이라는 며느리가 살았습니다. 초가지붕은 낡아 군데군데 이영이 뜯겨 있었고 흙벽은 갈라진 틈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마당 한켠에는 돼지우리 하나가 있었으니 그것이 이 집안의 전부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습니다. 순덕은 새벽이 오기도 전에 일어나 찬물에 손을 씻고 돼지우리로 향하였습니다. 발밑에 쌓인 눈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었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우리 안에는 검은 털이 듬성듬성 난 돼지 한 마리가 꿀꿀거리며 순덕을 맞이하였습니다. 잘 잤느냐, 이 녀석아. 오늘도 추웠지. 순덕이 어젯밤 아껴두었던 보리밥 찌꺼기를 구유에 부어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돼지가 냄새를 맡고 코를 킁킁대는 모습을 보며 순덕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없었으며 남은 것이라고는 이 돼지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순덕에게 그 돼지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봄이 오면 새끼를 낳을 것이고 새끼를 팔면 쌀도 사고 광목도 살 수 있을 터였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이 녀석이 우리 살길이라. 순덕이 돼지의 등을 손바닥으로 토닥이며 나지막이 말하였습니다. 돼지는 꿀꿀 소리를 내며 고개를 들었으니 마치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하였습니다. 허허, 참으로 기특한 짐승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안채 쪽 문틈으로 눈 한 쌍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복내였습니다. 복내는 문틈 사이로 순덕이 돼지에게 보리밥을 먹이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못마땅함과 계산이 뒤섞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복내는 돌아서며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며느리가 돼지에게 정을 붙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에 불과하였습니다.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꿈틀거리고 있었으니 그것은 오래전부터 품어온 욕심이었습니다. 잠시 후 복내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순덕아, 짐승에게 정을 붙이지 마라. 돼지는 돼지일 뿐이니라. 목소리는 낮고 건조하였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습니다. 예, 어머니. 그러나 순덕의 손은 여전히 돼지 등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복내는 그 모습을 한 번 더 훑어보고는 아무 말 없이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초겨울 바람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문풍지가 파들파들 떨리며 낮은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송이가 하나둘 내려앉기 시작하였고 돼지우리 위로도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갔습니다. 순덕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 불길한 것이 이 작은 집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바람 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인지 순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까닭 없이 서늘해졌으니 그것이 예감이라는 것임을 그때의 순덕은 미처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복례는 순덕을 안채로 불러들였습니다. 방 안에는 화롯불이 피워져 있었고 복례는 따뜻한 자리에 앉아 순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덕은 차가운 마루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밖에서는 어젯밤부터 내린 눈이 아직 녹지 않아 마당이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복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덕아, 저 돼지를 장에 내다 팔 거라. 팔아서 곡식을 사 오너라. 순덕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였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돼지는 아직 새끼를 낳기 전이었습니다. 지금 팔아버리면 봄에 기대하던 새끼도 그 새끼를 팔아 마련하려던 쌀도 모두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돼지가 곧 새끼를 낳을 때가 되었사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새끼를 여럿 얻을 수 있사오니 그때 파는 것이 훨씬 이득이 되지 않겠사옵니까? 순덕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말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복례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례의 얼굴은 굳어졌습니다. 눈썹이 올라가고 입술이 얇게 다물어졌습니다. 내가 팔라면 파는 것이야. 내가 무슨 셈을 하느냐? 말이 끝나기 무섭게 복례의 손이 밥그릇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루 아래로 내던졌습니다. 사기 밥그릇이 마루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고 그릇 안에 있던 밥알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순덕은 몸을 움츠였습니다. 집 안의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었습니다. 어서 썩 나가지 못하겠느냐? 순덕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하고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났습니다. 눈이 시큰거렸으나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습니다. 마당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순덕은 돼지우리 앞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돼지가 꿀꿀 소리를 내며 코를 내밀었습니다. 그날 오후 복례는 슬그머니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행선지는 마을 어귀에 사는 박서방 댁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마을에서 허드레시를 도맡아 하는 장정으로 손이 크고 입이 무거운 자였습니다. 복례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고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간 말이 무엇인지는 담 너머로 알 수 없었으나 헤어질 때 복례의 입가에 번진 미소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례는 불을 끄지 않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발소리를 죽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달빛도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복례는 돼지우리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돼지가 집 위에 웅크린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복례의 입가에 음흉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다음 일은 이미 머릿속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욕심이란 한 번 불이 붙으면 좀처럼 꺼지지 않는 법이니 복례의 마음 속 불씨는 그 순간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우리 지붕 위를 스쳐 지나갔으나 복례는 추운 줄도 모르는 듯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순덕은 그 밤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꿈속에서 돼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몇 번이나 잠에서 깨었으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덕은 눈을 뜨자마자 돼지우리로 달려갔습니다. 전날 밤 꿈자리가 하도 뒤숭숭하여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까닭이었습니다. 눈 위에 남은 발자국들이 우리 앞까지 이어져 있었으나 순덕은 그것을 찬찬히 살펴볼 겨를도 없이 우리 문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집더미만 흩어져 있을 뿐 돼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순덕은 눈을 비비고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구유에는 어젯밤 남겨둔 먹이가 그대로였고 우리 한쪽 귀퉁이에는 돼지가 늘 웅크리던 자리만 움푹 패여 있었습니다. 순덕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순덕은 혼비백산하여 우리 안팎을 뒤졌습니다. 마당을 돌고 헛간을 들여다보고 담장 너머까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차가운 눈반 위에 발자국 몇 개가 찍혀 있었으나 이미 바람에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돼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때 안채 문이 열리며 복내가 나왔습니다. 복내는 마당 한가운데 서서 팔짱을 낀 채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도 당혹함도 없었습니다. 다만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밤중에 몰래 팔아치웠겠지. 복내의 목소리는 낮고 또렷하였습니다. 순덕은 귀를 의심하였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소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돼지가 사라진 것을 방금 알았사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어딜 돌아다녔느냐? 내 발자국이 우리 앞에 찍혀 있지 않더냐? 순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발자국은 사실이었으나 그것은 방금 순덕이 직접 확인하러 간 흔적이었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불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복내가 이웃집 담장 너머로 한마디를 흘렸고 그 말은 마을 어귀까지 닿는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며느리가 돼지를 몰래 팔았다더군. 시어머니 몰래 그런 짓을 하다니 참으로 못된 년이야. 손가락질이 이어졌습니다. 순덕은 마을 사람들 앞에 서서 두 손을 모으고 결백을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사옵니다. 제발 믿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무도 순덕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눈은 이미 복내의 말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오래 살아온 시어머니의 말과 젊은 며느리의 항변 사이에서 마을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한쪽을 골랐습니다. 세상이 등을 돌리는 것은 이처럼 순식간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복내가 마당에서 선언하였습니다. 이런 며느리는 이 집에 둘 수 없다. 당장 나가거라. 순덕은 가진 것 하나 챙기지 못한 채 대문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등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하얗게 쌓인 들판 한가운데 홀로 서서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빈 손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등줄기를 파고들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땅에 닿기도 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순덕이 발을 옮길 곳은 없었습니다. 친정은 멀었고 아는 얼굴이라고는 모두 방금 등을 돌린 마을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순덕은 그저 발이 이끄는 대로 걸었습니다. 눈 쌓인 산길이 이어졌고 나뭇가지마다 하얀 눈이 소복이 얹혀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눈가루가 흩날려 앞이 흐려졌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순덕의 발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터였습니다. 허기가 배를 쥐어짜듯 조여들었고 추위가 손끝과 발끝부터 파고들었습니다. 산길 중턱에 이르렀을 때 순덕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눈반 위에 주저앉아 잠시 숨을 골랐으나 일어설 기운이 쉬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순덕은 혼자 중얼거리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으로 나뭇가지를 붙잡고 한 걸음씩 내려갔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니 마을 어귀의 주막 하나가 보였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안에서 사람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덕은 그 온기에 이끌려 주막 문 앞에 섰습니다. 그러나 문을 열기도 전이었습니다. 주막 안에 있던 아낙 하나가 순덕을 알아보고 소리쳤습니다. 저기 저 여자 아니냐? 시어머니 돼지 훔쳐 판 며느리 아니더냐? 주막 안이 술렁였습니다. 주모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우리 주막에는 못 들어오. 그런 사람 받았다가 무사람 입에 오르내리면 장사를 못하지 않소. 문이 코앞에서 닫혔습니다. 순덕은 돌아섰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으나 따질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둑 며느리라는 소문은 이미 이 마을 저 마을로 번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해는 기울어 산 너머로 넘어가고 있었고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얼마쯤 걷다 보니 길 한편에 낡은 움막이 보였습니다. 움막 앞에는 허리가 굽은 노파 하나가 화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파는 순덕을 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이고, 이 추운 날 어딜 가는 것이냐. 얼굴이 다 얼었구나. 들어오너라. 노파의 목소리는 걸걸하였으나 거절하는 빛은 없었습니다. 순덕은 망설이다 움막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화롯불 온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노파는 식은 죽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순덕은 두 손으로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작은 희망이 가슴 한켠에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순덕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 노파가 복례와 아무 연이 없는 사람이 아님을. 복례와 이 노파 사이에는 오래된 인연이 있었으니 마을 장터에서 몇 해 전부터 서로 안면을 트고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노파가 순덕에게 죽 그릇을 건네는 그 순간에도 움막 한쪽 그늘에는 복례가 보낸 전갈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불빛 아래에서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나마 쉴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따뜻함이 더 깊은 함정으로 이어지는 길목임을 순덕은 꿈에도 짐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이 노파의 움막에서 몸을 녹이고 있을 그의 시각, 마을 안쪽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복례의 집 마당에는 화톳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이웃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상 위에는 돼지고기가 가득 올라 있었고 술동이가 넘쳐 흘렀습니다. 복례는 상석에 앉아 흐뭇한 얼굴로 잔을 들었습니다. 돼지를 판 돈으로 장에서 곡식도 사고 고기도 사들였으니 오늘 잔치는 복례 혼자 꾸민 것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옆에 앉아 연신술을 따랐고 마을 장정 몇이 그 곁에서 흥을 돋우었습니다. 자, 드시게들. 오늘은 내가 한턱 내는 날이야. 복례가 너털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사람들이 고기를 집어들며 웃음을 맞장구 쳤습니다. 화톳불이 춤추듯 흔들렸고 연기가 하늘로 피어올랐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자 복례의 입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술 기운이 오른 탓이었습니다. 그 며느리 말이야, 시어미 몰래 돼지를 팔아치우려 했다지 않나. 요즘 것들은 버릇이 없어. 내가 일찌감치 내쫓은 것이 옳았지. 사람들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 안악이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마님께서 참 잘하셨습니다. 복례는 더욱 신이 났습니다. 술잔을 거듭 비우며 순덕의 이름을 들먹이고 없는 말까지 보태어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순덕이 게으르다느니 손버릇이 나쁘다느니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말썽이 많았다느니 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근거 없는 것들이었으나 술자리에서 오가는 말은 사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순덕은 움막한 귀퉁이에 웅크린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노파의 움막은 복례의 집과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으니 웃음소리와 고기 냄새가 바람을 타고 흘러들었습니다. 순덕은 눈을 감았습니다.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습니다. 저 잔치상에 오른 고기가 무엇인지 순덕은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등을 쓰다듬어 주던 그 돼지였습니다. 구유에 보리밥을 부어주며 살길이라 불렀던 그 돼지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으나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복례의 목소리가 담장 너머로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저 년은 이제 다시는 못 돌아온다. 내 이름을 걸고 장담하지.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화톳불이 더욱 높이 타올랐습니다. 불빛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순덕은 그 불빛을 담장 너머로 바라보았습니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뜨겁고 단단한 것이었습니다. 억울함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다른 무언가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쉬이 꺾이지 않는 마음이 그 안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으니 지금 이 순간이 그 시작이었습니다. 노파는 아무 말 없이 화롯불을 쑤시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딘지 불편해 보였으나 순덕은 그것까지 살필 여유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담장 너머 웃음소리는 한참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밤새 몸을 뒤척이던 순덕은 새벽녘에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잠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노파가 움막문을 열며 찬바람을 들였습니다. 노파의 눈빛이 어젯밤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듯 굳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나도 더는 두기 어렵구나. 순덕은 영문을 몰랐으나 묻지 않았습니다. 노파의 눈이 문 쪽을 향하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움막을 나왔습니다. 바깥은 더욱 혹독하였습니다. 간밤에 눈이 또 내렸는지 산길이 허벅지까지 차올랐습니다. 바람은 칼날처럼 뺨을 베었고 하늘은 낯빛으로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순덕은 발을 들어 올릴 때마다 눈 속에 빠졌다가 겨우 빠져나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배는 아침부터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순덕은 그저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산길이 굽어지는 곳에서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덕은 눈밭 위로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려 하였으나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허기와 추위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눈을 뜨고 있으려 하였으나 눈꺼풀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순덕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이 뺨에 닿았고 온기가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순간 눈에 들어온 것은 기묘한 형상이었습니다. 하얀 눈밭 위를 검은 무언가가 달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털이 검고 코가 납작한 바로 그 돼지의 형상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순덕이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헛것이었습니다. 정신이 흐려지며 보이는 환상이었습니다. 순덕은 그래도 손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돼지야. 부르짖는 소리가 산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메아리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고요하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고 가벼운 발소리였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니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장에 다녀오는 길인지 보자기를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쓰러진 순덕을 내려다보더니 보자기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장에서 사온 듯한 떡 조각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떡 조각 하나를 순덕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쪼르르 달아나 버렸습니다. 순덕은 손 위의 떡을 바라보았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났습니다. 웃으면서 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순덕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허허, 이 기막힌 신세의 떡 한 조각이라니 참으로 처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떡 한 조각이 순덕의 손에 온기를 돌려보냈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떨렸으나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지요. 이 눈반 위에 쓰러진 여인이 다시 일어설 줄을, 그것도 이전보다 훨씬 단단한 모습으로 돌아올 줄을 아무도 짐작하지 못하였습니다. 순덕은 떡 한 조각으로 겨우 기운을 차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을 벗어나 들판을 가로질러 걷다 보니 어느 작은 마을 어귀가 나왔습니다. 순덕이 살던 마을과는 다른 곳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으니 적어도 여기서는 도둑 며느리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아도 될 터였습니다. 순덕은 길가 돌 위에 앉아 품속을 더듬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날 때 몸에 지닌 것이라고는 입고 있던 옷과 허리춤에 묶어둔 낡은 보자기 하나뿐이었습니다.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바늘 한 쌈과 실 몇 가닥,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순덕이 손수 만들어 달아준 작은 표식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패였습니다. 돼지 모양을 본떠 만든 것으로 남편이 돼지를 처음 데려오던 날 순덕이 직접 끈으로 묶어 돼지 목에 달아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순덕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돼지가 사라지던 날 아침 우리 안집더미 속에 떨어져 있던 것을 순덕이 주워 품에 넣었던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패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무 표면이 반들반들하게 닳아 있었습니다. 돼지가 뛰어다닐 때마다 흔들렸을 것이고 여물을 먹을 때마다 구유에 부딪혔을 것이었습니다. 작은 패 하나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 안에는 지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어제 움막에서 만났던 노파가 서 있었습니다. 노파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먼 길을 서둘러 온 듯 소모 덮개에 눈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노파는 순덕의 손 안에 있는 패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노파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굳어졌습니다. 노파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패, 내가 본 적이 있구나. 순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보셨사옵니까? 노파는 대답하는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추는 것이 역력하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누군가를 의식하는 듯하였습니다. 사실 노파는 장터의 거래를 직접 목격한 자였습니다.
복내가 박서방을 시켜 돼지를 몰고 나오던 날 새벽, 노파는 장에 나가는 길에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돼지 목에 달린 패도 보았습니다. 박서방이 상인에게 돼지를 넘기고 돈을 받아 주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복내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닫아왔던 것이었습니다. 노파가 다시 입을 열려는 순간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노파의 소못 자락이 펄럭였습니다. 노파는 순덕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눈밭에 쓰러져 있던 순덕의 모습이 떠오른 듯하였습니다. 떡 한 조각으로 겨우 몸을 일으키던 그 모습이 노파의 마음 한 구석을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순덕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소인은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사옵니다. 그것만은 하늘이 아시옵니다. 노파의 눈에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노파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장터 상인을 찾아가 보거라. 그 사람이 알고 있을 것이야. 그 한마디였습니다. 짧았으나 무거웠습니다. 순덕은 손 안에 패를 단단히 쥐었습니다.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운명이 뒤집힐 조짐이 바로 이 순간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노파의 말 한마디가 순덕의 등을 고추 세웠습니다. 장터 상인을 찾아가라 하였으니 그 상인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나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손 안에 나무 패를 보자기에 곱게 싸서 품속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으나 이전과는 달리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터는 이틀 길이었습니다. 순덕은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넜습니다. 발이 시려 감각이 없어질 때면 멈추어 서서 발을 굴렀고 배가 고프면 길가에 쌓인 눈을 한 움큼 입에 넣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면 처마 밑에서 몸을 웅크렸다가 날이 밝으면 다시 걸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났습니다. 장터에 들어서니 사람들이 북적거렸습니다. 좌판마다 곡식이며 생선이며 온갖 물건이 쌓여 있었고 상인들의 외침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순덕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돼지를 사고 파는 우리 쪽으로 향하였습니다. 상인은 40줄의 눈이 작은 사내였습니다. 가죽 조끼를 걸치고 우리 앞에 앉아 흥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이 여쭐 말씀이 있사옵니다. 상인이 순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순덕은 품속에서 보자기를 꺼내 나무 패를 펼쳐 보였습니다. 며칠 전 이 패를 달고 온 돼지를 사신 적이 있사옵니까? 상인의 눈이 패 위에 멈추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인이 우리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검은 털의 돼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순덕이 보기에도 낯익은 생김새였습니다. 소인의 돼지이옵니다. 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인이 손수 만들어 달아준 것이옵니다. 박서방이라는 자가 끌고 온 것이 아니옵니까? 상인은 한동안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맞소. 박가가 끌고 왔소. 복례 마님 심부름이라 하였소. 순덕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다가 이내 단단해졌습니다. 증거가 입으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으리 부탁이 있사옵니다. 관아에 나아가 지금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해 주시겠사옵니까? 소인은 누명을 쓰고 쫓겨난 몸이옵니다. 상인은 순덕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두 뺨이 얼어 터져 있었고 입술은 부르텄으며 눈 아래는 검게 꺼져 있었습니다. 이틀을 걸어온 흔적이 온몸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상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울한 사람을 모른 척할 수는 없는 법이요. 그리하여 상인이 직접 거래 증서를 꺼냈습니다. 박서방에게 돼지를 넘겨받은 날짜와 돈을 치른 내역이 적혀 있는 문서였습니다. 노파의 증언과 상인의 증서, 그리고 돼지 목에 달렸던 나무패. 이 셋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반격의 무기가 마침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관아로 향하는 길목에 섰습니다. 바람이 등을 밀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품 속의 품은 나무 폐가 온기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순덕은 두 눈을 앞으로 고정하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이제 끝을 보겠다. 낮이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차가운 겨울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관아 마당은 넓고 서늘하였습니다. 아전들이 오가며 서류를 나르고 있었고 마당 안쪽에는 사또가 좌정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관아 문 앞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품속의 나무 폐를 한번 짚고는 곧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순덕이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아전 하나가 다가와 무슨 일로 왔느냐 물었습니다. 순덕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은 누명을 쓰고 쫓겨난 며느리이옵니다. 억울한 사정을 사또 나으리께 아뢰고자 이리 왔사옵니다. 이윽고 사또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순덕은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고하였습니다. 돼지를 키운 일, 시어머니 복례가 팔라고 강요한 일, 돼지가 사라진 날 아침의 일, 누명을 쓰고 쫓겨난 일, 그리고 스승님, 장터상인을 가르침을 찾아가 거래, 증서를 확인한 일까지 하나하나 또렷하게 아뢰었습니다. 말하는 동안 목소리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손을 들어 상인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상인은 순덕과 함께 관아까지 동행하여 준 터였습니다. 상인이 무릎을 꿇고 증언하였습니다. 소인이 직접 박서방에게서 돼지를 넘겨받았사옵니다. 복례 마님 심부름이라 하였사옵니다. 거래 증서가 여기 있사옵니다. 문서가 사또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사또가 천천히 펼쳐 읽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전들도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순덕은 눈을 내리깔고 숨을 죽였습니다. 사또가 복례를 당장 잡아들이라 명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들이 복례를 끌고 들어섰습니다. 복례는 영문을 모른 채 들어오다가 마당 한가운데 순덕을 보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순덕의 손에 들린 나무 패를 보는 순간 복례는 모든 것이 드러났음을 직감하였습니다. 복례가 무릎을 꿇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또 나으리 소인은 그저 집안 살림을 위하여 한 일이 없고 며느리가 먼저 말을 듣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이 다가 아니라 사실은. 그러나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증서가 있었고 증인이 있었으며 나무 패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한꺼번에 복례의 목을 조여들었습니다. 사또가 손을 들어 변명을 끊었습니다. 증거가 명백하다. 며느리에게 누명을 씌우고 재산을 가로챈 죄, 그리고 사람을 집에서 내쫓은 죄를 묻겠노라. 곤장 소리가 관아 마당에 울렸습니다. 복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어 순덕에게 돌려주도록 명이 내려졌고 박서방 역시 불려와 어미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마당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자업자득이지, 자업자득이야. 곤장을 맞은 복례가 비틀거리며 일어나다
그만 마당 진을 위에 넘어졌습니다. 공들여 차려입은 옷이 진흙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웃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허허, 탐욕이 빚은 꼴이 이러하니 이 또한 하늘이 내린 업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춘덕은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속의 나무 패를 손으로 감싸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관할을 나서던 날 하늘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번 눈은 달랐습니다. 차갑고 매섭던 지난날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솜처럼 가볍고 고요한 눈이었습니다. 춘덕은 손바닥을 펼쳐 눈송이를 받아보았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눈송이가 천천히 녹았습니다. 따뜻하였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올 때와 같은 길이었으나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산을 넘고 개울을 건너는 동안 순덕의 마음속에는 오래 묵었던 무거움이 조금씩 거쳐나갔습니다. 억울함도 분노도 서러움도 이제는 그것들이 모두 지나간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서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소식이 먼저 당도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순덕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전 손가락질하던 그 얼굴들이었습니다. 순덕은 그 앞에서 멈추지 않고 걸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지나쳤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마당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돼지우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장터 상인이 돼지를 돌려주겠다 하였으나 순덕은 사양하였습니다. 그 대신 돼지를 판 값으로 받은 돈과 몰수된 재산 일부를 돌려받았으니 그것으로 새봄에 다시 시작하면 될 터였습니다. 순덕은 돼지우리 앞에 서서 품속의 나무 패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던 날, 함께 돼지를 데려오던 날, 새벽마다 등을 쓰다듬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순덕은 천천히 돌아서서 대문 기둥에 그 패를 걸었습니다. 끈으로 단단히 묶었습니다. 잊지 않겠다.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던 날들을, 눈밭에서 떡 한 조각을 받아 쥐던 순간을, 그리고 다시 일어서던 그 힘을 잊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순덕은 돌려받은 돈으로 씨앗을 사고 묵은 밭을 일구었습니다. 혼자 하기에 벅찬 일이었으나 마을 안악 몇이 슬며시 와서 거들었습니다. 말없이 곁에 서서 함께 흙을 팠습니다. 순덕은 고맙다는 말 대신 웃음으로 답하였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자 순덕의 밭에는 곡식이 제법 들어찼습니다. 순덕은 거둔 곡식 가운데 일부를 덜어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 앞에 두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눈 내리던 날 움막에서 죽 한 그릇을 건네봤던 기억이, 산길에서 떡 한 조각을 내밀던 아이의 손이 순덕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마을에서 손이 따뜻한 사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먼저 달려갔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곁에 서서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대문 기둥의 나무 패는 비바람에 조금씩 달아갔으나 순덕은 그것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가 말하였습니다. 욕심은 집안을 무너뜨리고 인내는 끝내 길을 연다고 하였습니다. 복례는 탐욕으로 가진 것을 모두 잃었고 순덕은 잃은 것에서 다시 시작하여 더 큰 것을 얻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란 이처럼 단순하면서도 깊은 것이니
오늘 이 이야기가 보시는 분들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남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명심보감에 이르기를 참을 인자 세시면 살인도 면한다 하였습니다. 춘덕은 누명을 쓰고 눈밭에 쓰러지면서도 원망 대신 인내를 택하였습니다. 그 인내가 끝내 진실을 세상 앞에 세웠습니다. 또한 맹자께서는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힘들게 한다 하셨습니다. 춘덕이 겪은 혹독한 겨울이 그러하였습니다. 고난은 벌이 아니라 단련이었습니다. 욕심으로 남을 짓밟은 자는 스스로 무너지고 묵묵히 견딘 자는 끝내 빛을 얻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고단한 하루를 보내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